한국의 작은 마을 소나무읍에서는 오랫동안 김준호 시장이 지역을 통치해왔습니다. 그는 항상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다녔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나무읍은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업과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새로운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청원서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김준호의 사무실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최 씨. 검토해볼게요. 그는 청원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소나무읍의 낡은 지역을 재개발하는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이주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김준호는 놀랍게도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뉴스가 전해지자 마을은 즉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김준호가 우리를 배신했어, 한 주민이 외쳤습니다. 그는 항상 부자들 편이었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지,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시위대가 시청 앞에 모였고 사퇴하라. 사퇴하라 라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준호는 창문을 통해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소나무읍의 모든 사람들이 시장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후라는 12살 소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병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요? 지후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지후야, 내 덕분에 좋아졌어. 어머니 윤미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비싼 치료비 때문에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지후가 말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치료비가 모두 지불되었다고 하셨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요. 윤미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럴 리가 없어. 진짜예요, 엄마.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날 밤, 지후는 우연히 병원 복도에서 김준호 시장을 보았습니다. 김준호는 의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지후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치료비는 계속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지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이 어머니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지후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서 김준호를 보았습니다. 시장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지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김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 어린이, 너는 누구니? 저는 지후예요. 윤미 아들이에요. 병원에 있는 윤미요. 김준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래. 내 어머니는 어떠시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시장님 덕분에요. 김준호는 눈을 크게 뜨고 지후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덕분이라니, 무슨 말이니? 제가 봤어요. 시장님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는 거려. 우리 엄마 치료비를 내고 계신 거죠? 김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이야, 지후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요? 시장님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비밀로 해야 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시장님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좋은 일도 조용히 해야 하는 법이란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그날 이후 지후는 김준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밤늦게 고아원을 방문하는 것을 보았고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김준호는 항상 이러한 행동을 비밀리에 했고 카메라나 기자들 앞에서는 늘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재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김준호를 냉혈한 관료라고 부르며 그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지후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내 직감은 항상 정확했으니까. 그날 밤 소나무읍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는 더 심해졌고 마을 근처의 강은 위험한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밤늦게 갑작스러운 홍수 경보가 울렸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세요. 확성기를 통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후와 윤미는 저지대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었고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후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애썼지만 윤미는 병으로 인해 약해져 있었고 빠르게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지후야, 너라도 먼저 대피해. 윤미가 말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 엄마 없이는 안 가요.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김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젖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윤미 씨, 지후야. 빨리 나가야 해. 김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여기에? 지후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 윤미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준호는 윤미를 업고 지후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거리는 물에 잠겨 있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높은 지대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리에 도착했을 때 물살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지후를 건너게 하세요. 윤미가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지후를 먼저 다리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데려갔습니다. 기다려, 지후야. 지금 내 어머니를 데려올게. 김준호가 다시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을 때 끔찍한 소리와 함께 다리의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김준호는 간신히 균형을 잡고 윤미에게 도달했습니다. 잡으세요, 윤미 씨. 그는 손을 뻗어 윤미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거대한 물결이 다리를 덮쳤습니다. 김준호는 윤미를 안전한 쪽으로 밀어내는 순간 그 자신은 물에 휩쓸렸습니다. 시장님, 지후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윤미도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김준호의 모습은 거친 물살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과 다음 날 구조대는 김준호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이틀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소나무읍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전에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조차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준호의 장례식 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봉인된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재개발 계획의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소나무읍 주민 여러분,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아마도 저는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승인된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저소득층 가정들을 위한 무료 주택 제공 프로젝트입니다. 저와 몇몇 익명의 기부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주해야 하는 모든 가정은 더 나은 시설과 환경을 갖춘 새 집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소나무읍과 그 주민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제가 냉정하고 거리감 있게 보였다면 사과드립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제 뜻대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드림. 편지가 공개되자 소나무읍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준호를 미워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한 주민이 흐느꼈습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어. 우리는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다른 주민이 말했습니다. 윤미는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 지후는 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어떤 결의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소나무읍은 김준호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고 모든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전에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 후 지후는 김준호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니? 윤미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시장님께 드릴 편지예요. 지후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김준호의 편지였고 그 아래에는 지후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별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전부터 시장님을 믿었어요. 저와 엄마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표. 시간이 흐르고 소나무읍은 변화했습니다. 김준호의 계획대로 재개발이 진행되었고 저소득층 가정들은 더 나은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들은 새 집에 이사하면서 김준호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윤미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었고 그녀와 지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김준호의 무덤을 방문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곳에 꽃을 두고 갔습니다. 5년 후 소나무읍은 번영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택단지는 김준호 마을이라고 불렸고 그곳에는 김준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그의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칭찬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일합니다. 지후는 이제 17살이 되었고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김준호의 동상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후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어느 날 윤미가 물었습니다. 시장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제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어요. 윤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이미 그분을 닮았단다.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항상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그래? 그해 겨울, 소나무읍은 김준호의 기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김준호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새 시장이 연설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행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 행사가 끝난 후 지후는 김준호의 동상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님. 저는 언젠가 시장님처럼 될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 옳은 일을 하고 결코 칭찬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시장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요. 멀리서 윤미는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사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준호의 유산은 단순한 건물이나 동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후와 같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씨앗이었고 그 씨앗은 이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소나무읍의 하늘에는 별들이 빛났고 그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김준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영혼은 여전히 그가 사랑했던 마을과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후는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영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화려한 능력이나 대단한 말이 아니라 단지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용기와 결단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교훈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김준호의 이야기는 소나무읍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그의 정신은 지후와 같은 젊은이들을 통해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소나무읍은 이제 정웅의 마을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김준호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고,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비난하는 사람이 가장 큰 희생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윤미가 지후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김준호 시장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야.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저는 그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소나무읍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준호가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후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준호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그것이 바로 천사의 선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과 희생,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고 계승하는 젊은 영혼의 용기.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소나무읍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끝.